정말 버리고 싶은 쓰레기통 만들기인데요. 정말 쓰레기를 내가 자발적으로 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한번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지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말도 잘 안 듣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계몽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는 또 어느 정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선생님들이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게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것이 이제 오늘 워크숍의 가장 큰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디자인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데니얼 카프만 교수가 제안한 내용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어떤 경제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현상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다지 이성적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갖다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혹은 선생님들 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30% 상승하고 70% 하락했을 때 야, 너네들은 70%나 성적이 하락됐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30% 학생이 성적이 향상됐어 라고 말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프레임을 형성을 해서 더 뭐라 그럴까 학생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어떤 긍정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앵커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사람이 좋은 걸 보게 되면은 그 이상의 것은 또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넛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은 이제 리처드 탈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뭐 저희가 뭐 강의를 어려운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운전을 하실 때 커브를 돌 때요. 자, 이런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길을 커브를 도는 것과 이런 선이 그어져 있는 것과 또 이렇게 점선이 그어져 있는 커브를 돌 때 실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커브를 돌 때 저런 점선이 있을 때 점선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행동을 갖다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그 넛지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개념인데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떤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 무의식적인 행동들의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 사회나 이런 거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온라인상으로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하세요. 세계 보시면 자, 이코노미스트라는 정기구독 신청센터라고 하고 세 가지의 설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라고 실제 설문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세 번째라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지만 그걸 오히려 싸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마케팅 기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어포던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삶을 속에는 뭐라 그럴까 저거는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삶을 자체가 가지는 그 이미 지각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돌이 있으면 딱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손잡이가 있으면 뭐랄까 이렇게 결국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어포던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 작년부터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범죄라는 것을 디자인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왼쪽에 저렇게 좀 뭐랄까요 상막했던 공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왠지 저기서는 학생들끼리 뒤에서 담배도 필 것 같고 누가 누구를 해코지할 것 같기도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요. 유럽에 여행 가시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소매치기 많이 당한다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매치기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한 예입니다. 그래서 가방을 앞에다 걸어둠으로 인해서 사실 뒤에다 걸어놓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잃어버릴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소매치기 같은 것들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워크숍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보다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의 가능성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창의적으로 한번 선생님들끼리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워크숍에서 하려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숍의 진행 순서는요. 뭐 사례 제가 더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오는 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학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학교 교내 상황이나 아니면 실제 뭐 선생님들이 많이 경험상으로 느끼셨던 부분을 갖다가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교내에서 뭐 매점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새 건강 때문에 등산로 같은 데 많이 가시면 뭐 등산로 같은 데를 설정하셔도 좋고 어디를 설정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되신 선생님들끼리 한번 어디라는 어느 장소나 어느 상황에 대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쓰레기를 사람들이 무단으로 버리거나 아니면 잘 버리지 않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버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에 있는 그러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을 통해서 실제 그렇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가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사물이 가진 내재적인 속성을 갖다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사물이 가진 형태나 색상이나 소리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요. 혹은 환경적인 요소를 바꿈으로써도 가능합니다. 또 사물 내부가 가지는 어떤 형태적인 것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밀거나 당기거나 할 때 이쪽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저기 이제 반대쪽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더 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해본 것이 또 이런 그 손잡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사물 내부에 있는 소리를 이용한 요소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그 사물이 가지는 어떤 소리나 어떤 연상작용 같은 것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고 그 재활용하는 효과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제 뭐 쓰레기통 같은 부분에서 뭐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상징적인 형태를 함으로써 여기 좀 더 종이만 여기다 캔을 집어넣는 사람은 흔치 않겠죠. 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안에를 투명하게 하게 해놓고 그 안에다가 미리 몇 가지를 넣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캔에다가 종이를 버리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하나의 좀 더 그 뭐랄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워크숍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황을 설정하시고 이제 여기 5팀이 계신데요. 각 팀별로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람들이 한번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설정하신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게 할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오늘 워크숍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나머지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상황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발표하시고 오늘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가시실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워크숍 때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한번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Since 하겠습니다. 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we know that design is a way of thinking. It's a way of learning. And it's a way of problem solving. Each group gets a challenge. 저희의 챌린지는 자발적인 쓰레기통을 디자인하는 거죠. The challenge card is very carefully phrased. 저희가 자발적으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드는 겁니다. 네.
we recommend using open-ended language. This lets the team think big and get as creative as possible. Each group also gets a paper bag containing 3 everyday materials: a fastener, a surface, and a structure. We encourage participants to think with their hands. It's like making a sketch, but using real materials instead of drawing. The point of the activity is to get your ideas flowing, without getting caught up in making things look perfect. The team has 15 minutes to solve the challenge using the materials in the 저희는 bag.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드릴 겁니다. 네, 15분 아닙니다. A short time limit helps the group brainstorm freely. The activity is not just about solving the challenge. It's also about articulating that solution to others. At the end, each group presents their design to the room. We need to create a safe light source for our home with no electricity. How might a public park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mong neighborhood residents? 자, 저희가 방법적인 거는 지금 보여드렸던 이 레디셋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방법들을 지금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책상 위에 지금 재료가 있습니다. 큰 종이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 재료가 있고요. 풀도 있고 스카치 테이프도 있고 여러 테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절대로 뭐 이렇게 멋진 쓰레기통을 디자인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표현하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 1대1로 안 만드셔도 됩니다. 조그만하게 만드셔서 설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한번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요소를 한번 활용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버리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그걸 그냥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 플러스 쓰레기를 버리는 기술적으로는 어차피 그러니까 자꾸 종이를 이렇게 놓다 보면 밖으로 가는데 이것만 하나 세우면 애들이 여기다 끼우려고 하니까 한모양으로 하든지 돌모양으로 하든지 예쁜 통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앞에 철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왜냐면은 이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아이들이 어디다 뭘 넣어야 될지를 빨리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빨리 급하게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뭘 넣어야 될지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앞에 앞면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종이를 아끼는 것은 지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지저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교실에서 일단 환경과 이런 놀이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했지만 이렇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운세라고 써있잖아. 저 왜 비밀의 문이 좀 운세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저게 뭐지? 오늘이 운세를 만든 건데 요금이 쓰레기 한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쓰레기를 줍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거를 넣겠죠? 그러면은 띠디디디디디 그래서 LED판입니다. 그래서 좋은 멘트가 나와요. 오늘 이번 시험 대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깜빡 홈쇼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야누스 쓰레기통입니다. 자, 이 야누스라는 게 뭐죠? 야누스라는 게 두 얼굴을 가진 게 야누스죠. 그래서 저희 쓰레기통은 자, 앞에는 캔을 모으는 부분과 자, 이 같은 공간인데요. 마술이 아니에요. 뒤에는 저기 종이를 넣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라인을 왜 뾰로롱 하고 있나요? 이건 말입니다. 저기 깡통 캔을 재활용을 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을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깡통을 모으면 모을수록 이 친구를 잠기게 하고 있는 물의 해수면이 점점 내려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친환경적인 종이 스프링을 사용해서 단
음료수가 있는 채로 깡통을 던지면 스프링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고요. 또 해수면이 내려가는 건 좋으나 친구가 쓰레기로 뒤덮인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코드 이게 찍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코드 그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이제 분리수거가 잘 되면 파란색 불이 딱 들어오면서 마일리지 1점 추가입니다 이런 걸 같이 해서 아이들이 버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 이득이 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넣었고요.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보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사실 5개의 컨셉이 다 그 하나하나씩 이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접근 방법도 굉장히 다르셨고요. 그래서 그 오늘 워크숍의 경험이 뭐 선생님들도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또 학생들이랑 같이 좀 다른 주제 뭐 예를 들면 쓰레기뿐만 아니라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물건 정리 정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응용하셔서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